두 번째 공통 질문은 글쎄요, 조금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은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상대 후보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자연인으로서 또 이번에 내놓은 정책 공약을 보니까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게 있다면 1분 이내에서 좀 해주시죠. 박영선 후보부터 우리 오세훈 후보를 좀 쳐다보시면서 1분 이내 시작하세요. 지금 사회자께서도 뭐 좀 약간 어색한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칭찬할 만큼 오세훈 후보와 같이 우리가 공유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그 보이는 부분,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언변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하실 때 MBC에 그 당시에 그 오 변호사, 배 변호사를 진행을 하셨을 때 저는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걸 굉장히 오늘도 고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얼굴 쳐다보고 하니까 괜찮죠, 분위기. 오세훈 후보도 박영선 후보를 바라보면서 1분 칭찬해 보세요. 예, 저는 박영선 후보의 아마 집념과 열정 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여성분들에게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파해서 사선 의원까지 하시고 또 장관까지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여성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돌파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여성으로서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경력이 아마 많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승승장구하셔서 정말 대성하는 정치인으로서 귀감이 돼주시면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 서로 칭찬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고요. 자, 이제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차례의 자유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 주도권 내지 역주도권 토론은 누군가가 이게 발언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있고 해서 자유 토론은 시간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두 후보가 첫 번째 자유 토론은 10분씩 이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면 두 분의 시간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점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초반에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후반부에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야 합니다. 반대로 또 초반에 너무 조용히 계시면 후반부에 연설을 하시게 되니까 좀 짧게 서로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니 해도 이번 가장 뜨거운 주제가 부동산 문제라서 첫 번째 자유토론의 주제는 부동산 영역으로 저희가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가급적 부동산 영역에 한해서 두 분의 자유토론 펼쳐주시고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도 첫 번째 누군가 발언을 해야 되니까 오세훈 후보의 발언 시작으로 총 20분의 자유토론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시작해 보세요. 예, 이 표를 보시면 지난번 토론에 이어서 30만 가구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30만 가구를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부지 마련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여기서 7만 6천 호가 나옵니다. 저하고 6만 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7만 6천 호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12만 4천 호는 물재생센터, 네. 버스 공영 차고지 등등에서 시유지, 국유지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호는
8.4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곳에 10만 호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만 호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공약이고요. 이것은 그 오세훈 후보는 계속해서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대형 가구를 분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3, 4인 가구의 그 비율을 작은 그러니까 중소형 가구를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쪼개기를 하시겠다는 거군요.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그 핵가족 4인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 1, 2인 가구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토지가 나옵니다. 많은 토지가 나오는데 그게 5년 내에 될까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데만 당장 시작한다고 하면 지하화하는 데만 한 2년 정도 걸리죠. 2년이면은 지하화가 그렇습니다.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해봤으니까요. 그건 제가 한 건데요. 그거 뭐든지 다 자기가 하셨다고 제 얘기하시는데 시장 시절에 결정한 건데요. 글쎄 결정은 거기서 하셨을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 지금도 네.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요. 그것을 시작을 박원순 시장 때 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10년째 예를 하고 들면요. 있는데. 경의선 숲길 본인이 하셨습니까?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화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했습니다. 2004년도에 정청래 의원이 공약을 했고 네. 국비를 통해서 네. 이것을 시비가 물론 들어갔죠. 그런데 오세훈 후보 공약을 보면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시비가 거기 들어갔다고 그래 다 본인이 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자전거 길도 본인이 한 게 아니죠.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한 거죠. 그 자전거 길을 만드는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숟가락만 얹는 거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본인의 아이디어로 좋아 보이시긴 하나 보네요. 제가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뭔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하여튼 안 되는 거죠. 말이 다른 데로 네. 샜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부수고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재생센터도요.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 물재생센터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물재생센터라는 데가 예를 들면 3만 평이 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물재생센터에 필요한 토지는 15,000평이면 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0평은 물재생센터가 아닙니다. 그곳에 집을 짓겠다는 물재생센터를 것입니다. 지하로 놓고 그런데- 현대화하는 사업이 선암 물재생센터에서 그런데 지금 올해 완공이 되는데 오세훈 후보는 지난 10년간 아마 다른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결정된 게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기술 발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가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암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한 게 이제 10년 만에 올해 완공이 되고요. 그것은 거기 위에 집을 짓는 게 비로소 가능해진 거는 그때 제가 시작했던 현대화 사업 덕분이고요. 거기 말고 지금 10년 전 물재생센터 잠깐 기술과 들으세요. 지금 기술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다 다음 달에 검토해봤습니다. 완성이 되거든요. 다 검토해봤습니다. 다음 달에 완성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0년 전 기술로 한 것이고요. 최근의 기술은 10년 그렇지 동안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요? 발전한 것이 그런 것이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네. 발전된 기술로는 중랑 물재생센터나 탄천 물재생센터는 몇 년 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 5년 안에 시작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요. 그것을 이제 그 절반을 정도를 이렇게 나누는 절반 정도를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막아서요. 네. 그럼 악취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악취가 왜 납니까? 물재생센터 악취 굉장합니다. 그 악취를 없애는 기술도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교통섬을 활용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교통섬 어지럽지 않을까요? 교통섬은요, 네. 30 몇 개가 있어요. 네. 30 몇 개가 있는데 그 교통섬을 이용을 해서 무슨 대단히 아파트를 거기다 짓겠다는 뜻이 몇 가구나 아니고요. 들어갈까요, 교통섬? 그 교통섬을 이용을 해서 대단히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전체에 있는 교통섬에 몇 가구나 들어갈까요? 한 5천 가구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교통섬에 5천 가구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어지럽지 않을까요? 뱅뱅 차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통섬에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요 비판을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지럽지 않을까요? 뭐 여기는 모기가 있지 않을까요?
모기는 물이 있어야 생기거든요. 아, 나무에 모기가 안 생기나요? 자, 두 분 그러면 잠깐만요. 서울 시내에 옥상 정원을 만드는데 자, 두분 잠깐만요. 거기는 모기가 네. 있어서 옥상 정원을 못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박 들어보신 후보님, 적 있나요? 잠깐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네. 잠깐만요. 현재 두 분 남아 있는 시간이 박영선 후보 5분 12초, 오세훈 후보 8분 19초. 네. 지금 3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오세훈 후보가 한 4, 5분 혼자 얘기를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네. 시간 안배 적절히 하시라고 중간에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교통섬은 가운데 나무만 많이 우거져도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나무도 많이 못 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세우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을까요? 교통섬을 제안하신 교수님이 들으시면 지금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겠네요. 거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일종의 차단막 같은 것을 치는 거죠. 그리고 안에다 정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교통섬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통섬이 그렇게 큰가요? 꽤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이런 네. 게 교통섬 아닌가요? 그렇죠. 이 네.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시는 겁니까?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걸 왜 못합니까? 네, 뭐 판단은 지켜보시는 강변에도 분들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판단은 지켜보는 분들이 하실 네.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재생센터 지어해갖고 지을 수 있는 게 10,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글쎄 그 만가구라는 기준은 오세훈 후보식 기준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또 30년 된 네. 임대 아파트를 부수고 짓겠다 그러는데 30년 된 임대 아파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 단지에 10,000가구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76,000가구라고 하니까 76,000가구라도 그렇죠. 용적률 높이고요. 예. 저것을 설계를 지금보다 그 1, 2인 가구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그 재개발 재건축은 그야말로 5년 안에 18만 5천 호?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은 네. 부동산 문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물재생센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임대 아파트 멀쩡한 어려운 분들 사는 집을 부숴서 토지 임대부로 분양을 하겠다 그러는 게 형평에 맞을까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시게 할 겁니다. 임대 아파트. 그리고 그 용적률을 높여서 새로 분양 평수가 나오는 그것을 분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30만 가구 채우실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네, 뭐 네. 자신이 있으시다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제4의 방법을 또 말씀하셨던데 창동 차량 기지에 또 네. 이걸 집어넣겠다 그러셨어요. 여기다가 창동- 아파트 지을 겁니까? 창동 차량 기지는 노원구 주민들이 베드타운 때문에 네. 그 굉장히 그 지역 국회의원 두 분도 예민하게 반대하시잖아요.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청년들이 직주 일체형 아파트 가보셨습니까? 네.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있는 그렇게 있으면 그거를 좋죠.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지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건 아, 아니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토지 임대부 분양도 거기다가도 하겠다고 그것이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직주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그 이준석이라는 직주 분이 일체형이라도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직주 일체형이 되면 그 안에 자기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네. 있는 근처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한 빌딩 안에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선호하는 여쭤볼게요. 것이죠. 직장과 네. 아파트의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그것은 설계하기 나름이죠.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 반 네.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그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근무 인원을 따져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어느 직장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은 아니, 저는 제 굉장히 공약은- 우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 네. 공약은 네. 우문이 아니라 제 공약이 있어서 그래요. 제 공약은 그 지역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을 주로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바이오메디칼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까지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뭐를 집어넣으실 겁니까? 어떤 업무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그러니까 어떤 업무시설, 어떤 상업시설? 비즈니스 타운도 집어넣고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 타운이 오피스도 집어넣고 그게 누가 들어오겠다는 제일 사람이 중요한 있어야 되는 것은 거 아닌가요? 거기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가 제가 뭐 집어넣는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계획 세운 것은 네. 하남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 공간 그 위에 고척돔과 같은 돔을 올리는 것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K-팝 공연장을 비롯해서 야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되겠죠.
거기다가 바이오 메디컬도 집어넣는다는 게 제 바이오 메디컬 계획인데 어디가 옵니까? 아니 뭐 서울대학병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생각이니까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지역 국회의원분들은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냈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대 성명 나온 거 못 보셨어요? 그렇게 누가 성명을 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두 분이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전달이 왜곡해서 전달된 거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라는 분이 그것을 왜곡해서 틀어서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왜곡해갖고 틀어가지고 언론이 보수 언론하고 같이 엮어서 그런 그 이준석 공격을 계속. 위원장도 그곳에 네. 당협위원장이니까 의견을 낼 권한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꾸 그렇게 규정짓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창동 차량 기지에 그러면 아파트를 집어넣는 공약은 철회하신 겁니까? 저는 아파트를 집어넣겠다고 얘기한 적은 아니, 없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직주일체형으로 하겠다고 그랬지. 그 직주일체형이라는 것은 직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같은 빌딩 안에 일정 부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파트만 짓겠다고 얘기한 적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니 누가 잘못됐다 그러나요? 여쭤보는데. 그런데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발끈해서 페이스북에 쓰셨길래 네. 확인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노원 가서 유세하고 왔습니다. 네. 노원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곡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그렇게 네. 규정하지 마시고요. 판단이야. 지켜보는 분들이 하시겠죠. 며칠 전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꼭 잘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한 부분, 이것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 예측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고요. 박영선의 서울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네. 그거 한 가지입니까? 이 정부가 잘못한 게? 글쎄요, 더 지적하실 거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 그럼 다른 건 다 잘 됐고 1인 가구를 제때 공급 못한 거는 반성해야 된다. 그 말씀에 뜻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차 말씀하시지 못하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향한 것은 잘했습니까? 공시지가는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때문에, 급격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잘 됐다고 급격하게 보십니까?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급격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급격하게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값이 코로나19와 연관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자, 한 번 더 금융이 제가 많이 풀렸기 개입합니다. 때문에 박영선 후보 시간 네. 1분 미만 남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사회자분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오세훈 후보께 마지막에 불리할까 봐 그래요. 한 불리하지 3분 않습니다. 혼자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할 게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얘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급격하게 상향 조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시군요. 그것을 당과 조정해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10%까지 올리겠다.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공시지가를 동결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시적인 부작용에 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죠. 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저는 임차인들의 서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 지금 임대인들의 서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임대인들의 가진 자들의 서름이요? 그렇죠. 임대인의 서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임차인이 옮겨 다니는 네, 거죠. 임차인들의 서름. 네. 임차인들의 서름을 생각하면 임대차 3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오를 텐데 괜찮습니까?
그것은 오세훈 후보가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네. 분들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세 살고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를 입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올려줘야 되는 걸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라고요?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 총량제 방식 채택해 봤고요. 박영선 후보의 발언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3분 그래서 40초 지금부터는 남아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주택 공약은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악취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됐느냐면요. 처음에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렇습니다. 별다른 계획이 뚜렷이 없이 30만 가구를 내놓으신 겁니다. 토지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을 땅이 없다. 그랬더니 차근차근 순서대로 시차를 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해법이었고요. 특히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 30년 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부수고 허물고 새로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 40년, 50년 된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한 거는 이 물량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 임대부 분양은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내곡동 관련해서 아까 저한테 시간을 안 주셔서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영선 후보가 그 내곡동 땅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그 박 후보의 주장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재를 제가 안 하고 국장 정결로 했다고 했더니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시장이 안 하느냐 그러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민 임대주택으로 지정됐던 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절차를 바꾼 겁니다. 그 과정에 이미 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국장 정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국장 정결도 제멋대로 한 게 아니라 규정이 있었다는 걸 여기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 같은 중요한 것을 어떻게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겠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자꾸 저한테 몰아세우시는데, 맨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국토부 결정 국책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법령이 되어 있는데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한 때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그 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그 국민임대주택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린벨트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지구 지정이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이게 해제가 됐는데 자꾸 저를 이제 몰아붙이시려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같은 중요한 걸 어떻게 국장이 전결을 하고 국장이 판단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근거, 법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자신 있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실 부분에 써 있는 거를 자세하게 보시면 왜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설명을 드린 셈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왜 처남이 뭐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쪽에서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체 모순이 지금 자꾸 나옵니다. 그분 인터뷰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측량 현장에 간 사실이 중요하지도 않지만,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께서 그러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현장에 간 게 그게 무슨 이해관계 충돌이냐. 그런 민주당 대표의 말씀도 우리 박영선 후보는 존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판단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모두 합해서 20분. 지금 방금 지켜보셨듯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두 분 다 아마 계산이 좀 서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유토론 주제는 민생 일반으로 정해봤습니다. 이번엔 순서상 첫 발언을 박영선 후보가 시작하시게 되고요. 네. 두 분 다 시간 자기가 얼마큼 남았는지 잘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여기에 진실이 숨어 있네요. 자, 이명박의 BBK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둬서 수사를 13년 해야죠. 만에 밝혀졌습니다. 수사를 그걸 해야죠. 원하시는 겁니까? 대질신문만 하면 다 밝혀집니다. 대질신문 당장 하시죠. 아니 수사에 주체가 있어야지 대질신문 하지. 자기들끼리 만나서 말싸움 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BBK와 지금 똑같은 형국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뭐가 BBK하고 자, 같나요? 본질이 아닌데. 지금 이명-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의 BBK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이렇게 제가 거짓말하고 알 바가 대통령 아니고요. 돼서 BBK가 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제가 왜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이명박 지금 이 시장과 한 사건의- 세트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지금 민생하고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제가 왜 관계가 있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시장이 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굉장히 하면 중요한 저는 것입니다. 거꾸로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러면 박영선 또 후보의 질문을 존재 드리도록 자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했지 예를 않습니까?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규정까지 그거는 바뀌어 나가서 나온 후보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하시는 지금까지 것이네요.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아니,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되고 네.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나요? 자, 아니, 이거 존재 한번 자체가 보시죠. 거짓말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거든요. 아유 그렇게 견광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조국 매출이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닙니까? 그 이 밑에 군중이 당시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자, 태극기 집회 코로나 세력과 백신이 지금 해결이 안 전광훈 되는 게- 목사와 같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네. 네. 뭐라고 하셨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아, 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국민들은 오세훈 전부- 시장 같이 오세훈 자, 시장 같이 질문을 용산 하셨으니까- 참사를 일으킨 사람,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네. 드릴게요. 국민은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피눈물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데 집값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 닫은 분이 독재자가 아니면 누가 독재자입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것도 물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서민은 어렵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었을 상황이고요. OECD가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네. 코로나 오기 OECD 가 전에 훨씬 더 경제가 많이 허물어졌죠. OECD가 우리나라를 모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역 성공이 왜- 문재인 왜- 정부가 잘해서 방역 왜 성공입니까? OECD는 대한민국을 모범국이라고 할까요? 글쎄 뭐 어느 순간에 모범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코로나 방역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자, 질문에 답해 행정력 주세요. 덕분입니까?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이 세력과 같이 한 하십니까? 번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려고요? 그럼 시장 되면 집회를 허용합니까?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게 시장 권한 사항은 아니죠. 그러나 광장 시민위원회에서 시장의 결정하죠.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정말 시장 업무를 모르셔서 대답을 하는 확실히 일이에요. 해주십시오.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을 이용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위원회, 광장위원회가 심의 규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여기에 의지가 관여할 있으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집회를 허용하면 시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허용을 하면 시장은 말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자, 어버이연합 아시죠? 시장 시절에 어버이연합에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 기억이 또 안 나십니까? 아니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지금 반칙의 여왕이십니다. 아니 민생 문제 토론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게 민생입니다. 이게 이 민생이에요? 민생입니다. 민생. 이것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못하고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이게 민생이 아닙니까? 그 집회 하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럼요. 이걸로 인해서 사랑의 교회 문제, 이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다시 도졌거든요. 그게 민생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라 그러셨나요? 아, 저 정광훈 목사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 사랑의 제일교회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대답하시죠. 확실하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 집회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졌는지 민생이 어려워져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러면 분노하셨는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 당시에 조국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버이연합에 지원을 하셨어요. 시장 시절에. 글쎄요. 자, 수백 개 단체에 지원을 아이들 하는데 급식은 반대하면서 여기에는 돈을 쓰셨어요. 그것도 억대로. 자,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언론사에 광고도 하셨더라고요. 3억 8천. 아이들 급식이 중요합니까? 언론사 홍보가 중요합니까? 언론사 홍보가 중요해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비겁하게 나쁜 투표 운동을 벌이고 투표 불참 운동을 벌여서 투표에 많이 나오시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버이 연합이 중요합니까? 아이들 급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건 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왜 질문을 연합에는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락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따지면- 급식은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개 단체를 지원한 거하고 큰 경제 정책을 비교해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요. 그것은 후보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후보의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버이 연합 아니 수백 시장이- 개의 시민단체 중에 하나에 지원된 거를 끄집어내다가 주요 정책하고 비교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시장 선거 토론에서 네. 할 수 있는 저 비교인가요?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수백 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비교하는 게 올바른 비교 방법인가요? 자,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효수 국장은 어떻게 이렇게 11, 12, 6개월 만에 승진을 했죠? 이런 경우는 김효수 국장은 네. 김효수 국장뿐만 이런 아니라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제 임기 동안의 인사 원칙은 성과를 낸 사람은 무조건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요. 예, 무슨 그래서 성과를 냈습니까, 이분이? 엄청난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성공적인 임대주택을 성공을 시킨 분입니다. 그분의 승진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의 기술직 중에 이의가 있는 분이 있었다면 아마 그분이 비정상일 겁니다. 그분은 굉장히 업무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승진시켰다고 해서 그분이 오세훈 사람이다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아무도 서울시에서 그 인사에 이의를 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6개월 만에 그렇게 초고속 승진하는 6개월 경우는 만에 승진시켰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다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시고 그렇지 않죠.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직제가 바뀌었든지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을 내 사람으로 자꾸 규정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짐작이 가네요. 그분을 아무리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시니까 아마 오세훈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측량장에 가서 무슨 이런 증인들 만들어낼 게 아니라 서울시에 근무하던 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곡동 땅이 지구 지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관여한 거를 밝혀내 보시라고 그때 초기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이겠죠. 네. 이 그럼 입증을 하세요. 내곡동 땅과 관련된 것은 이미 증인들이 펄펄 살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MB의 BBK와 왜 자꾸 MB 의 거의 BBK 가 똑같은 거기서 수준으로 나옵니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아시죠? 네,
제목은 기억납니다. 아, 이건 제목만 기억나십니까? 그 구체적인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 당시에 지금 강철원이라는 분 같이 하고 계시죠? 비서실장 겸 제 정책실장.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분이 잡혀 들어갔는데요. 아,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파이시티 의혹.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3천만 원을 수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에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부탁을 했어요. 인허가를.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시장이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인허가 하는데.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이분이 지금 바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을 캠프의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은 맞지만 정책실장은 아니고요. 네. 제 참모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지금 이광재 지사,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님 이런 분들 다 실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쭤보는 서울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그러니까 드리는 여쭤보는 겁니다.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되면 이런 실제로 그런 죄를 짓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 알선수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까는 제가 생각 안 말씀드린 나신다면서요. 기억이 전혀 났죠. 이제 모르신다며. 대화 중에 기억이 났죠. 그런데 어떻게 알선수재라는 것까지 또 기억을 하십니까? 대화 중에 기억이 났죠. 그런데 알선수재죄 같은 거를 짓고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희정 지사나 이광재 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명까지는. 그분들도 아마 보나마나 뇌물죄나 아니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나 이런 걸 텐데 박지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 지금 어젓하게 사명까지 받고 정치하고 지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 민주당에도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굳이 한 명을 왜냐하면 골라가지고-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비서실장을 그런 사람은-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런-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된 더군다나 감옥까지 갔다 오고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런 상황은 그리고 이 파이시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시장의 어떤 그 허가 없이는 인허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건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왜 이분이 감옥 가셨죠? 알선수재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그 강천원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세훈 후보 시장 시절에 예.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또 있었다고 많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파이시티 온갖 사건에 무슨 잡음과 사건이 관련된 제 여러 가지 임기 중에 사건들이 서울시의 많이 청렴도는 있었습니다. 1등을 2번 했습니다. 자, 세빛 둥둥섬 효성이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입니다. 전혀 효성을 자꾸 그 사돈기업이라고 찍어다 붙이는데요. 그것도 제가 세빛섬 사업은 보기에는 수사하면 이거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저께 세빛 둥둥섬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사를 하려면 진작에 했겠죠.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시고 나서 제 하자가 있는지를 한 1, 2년, 2, 3년 동안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그것은 시장으로서, 지금 부시장으로서 다른 대답하시지 말고요. 모든 네. 자료를 다 가지고 들고 팠어요. 자, 세빛 둥둥섬 1,200억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거 서울시가 신경 아니 쓸 필요 민간 없다면서요. 투자 사업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SH공사가 지분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울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SH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공간이 그 정도가 비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공공공간이라 나면 하면 시민들께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적자가 나면 SH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2년 동안 문을 닫아 거는 바람에 영업이 적자가 났는데 무슨 문을 닫아 겁니까? 완전히 불을 꺼놨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행사 많이 했거든요. 2년 동안 불을 완전히 제가 꺼놨었어요. 거기 중기부 장관 시절에 거기 가서 행사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죠. 그건 최근이고 그것은 다른 이유로 8년 전, 9년 네. 전에 완전히 불을 그러니까 본인이 꺼놨다니까요. 한 건 다 잘하고 남이 한 거는 다 못하고. 아니 이건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그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 수상 택시 뭐 이것도 뭐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수상 택시도 네. 런던 같으면 공공교통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행정의 연속성을 후임 시장이 지켜주면 참 좋았을 텐데 완전히 죽여버린 사업이거든요. 수상 택시는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교통과 연결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접근이 다르기 제가 때문에 런던에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런던과 우리나라는 한강의 접근성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시작하신 분이 잘못인 거죠. 그렇지 않죠. 네, 만약에 그것을 원인을 알았다면 그 접근성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했었어야죠. 한강처럼 네. 넓은 강을 지금처럼 저렇게 내버려 두는 나라가 있을까요? 내버려 두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거는 모스크바 가보셨죠? 이 정부가 이렇게 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만들어 놓고 경인 아라뱃길 이것도 적자예요. 그죠? 네. 적자를 만든 게 누굽니까? 이것도 적자고요. 이 정부죠. 이거 시작 자체부터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다 부적격 판정이 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밀어붙인 것이죠. 왜? 이명박 대통령이 물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혹시 아십니까? 박원순 시장도 경인 아라뱃길로 배가 들어와서 터미널을 여의도에 만들려다가 환경단체 반대로 좌절됐던 거 혹시 아세요?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그 의견도 수렴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안 된 겁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하시려던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라기보다도 막무가내로. 무릅쓰고 하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판단해 네. 보세요. 경인 아라뱃길을 만드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터미널 없이 저렇게 방치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다 네. 치더라도 시작이 백보 양보해서 시작이 잘못됐으면 예를 들면 양화대교 디귿자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돈 얼만큼 날렸습니까? 그게 왜 날린 네. 돈입니까? 이제 앞으로 배가 들어오면 쓸모가 있는 공간이죠. 어떻게 쓸모가 있게 될까요? 그게 교각- 이미 그 공사가 다 차단되고 중단됐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십니까? 앞으로 배가 들어올 때 대비해서 교각 사이를 넓혀놓은 거거든요. 그거 불필요할까요? 저는 언젠가는 배가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빚더미 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 빚더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그냥 밀어붙인 거죠. 용산 참사도 그래서 일어났고요. 제 임기 중에 서울 빚보다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 빚이 훨씬 그렇게 크고요. 낡은 행정과 잘못된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네. 다시 서울시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자유토론 두 분 시간 총량제 10분씩 두 번째는 거의 동시에 시간을 다 사용을 하셨네요. 두 분 다 모범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유권자분들께 지지 호소할 시간을 원래 1분 드리려고 했는데 2분씩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마지막 발언 좀 앞에 준비해 두시고요. 사전 투표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다 하셨나요? 사전 투표? 예. 박영선 후보도 사전 투표 네, 하셨어요? 했습니다. 사전 네. 투표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건 뭐 각자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박영선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꼭 투표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시가 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그 높은 투표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굉장한 열기로 투표를 해주신 거에 정말 안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심이 좀 들어서 걱정하셨던 우파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투표장에 아마 안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정말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역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는 건 같군요. 자, 내일 모레가 바로 투표일이고 이제 TV 토론도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우리 유권자분, 시청자분들한테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2분씩 오세훈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오세훈이 10년 만에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렸던 제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서울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선을 거치면서 올라오면서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때마다 정말 깊은 감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를 꼭 야권에서 차지하고 탈환하고 그리고 내년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런 무언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에서 미래를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봅니다. 문정권 초기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드디어 분노로 바뀌면서 이제 젊은 층 20, 30대의 지지율이 문정권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저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손흥민 선수가 끌어올렸던 국격을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추락시키고 있다. 이걸 알아채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의 외침을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진심 어린 절규, 뜨거운 눈물에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에게 분열된 대한민국을 물려두지 않겠습니다. 반미래, 반청년의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상생의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네, 오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박영선 후보 지지 호소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세요.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서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 때론 꾸지람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꾸지람 해주시는 서울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뼈저린 반성 속에서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이 바꾸겠습니다. 서울시도 확 바꾸고 민주당도 확 바꾸겠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벤처 혁신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 K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대량 생산해서 일본이 준비 못한 이 K주사기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입증된 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와, 정말 살기 좋아졌구나 할 정도로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어제 유세 현장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의 BBK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분노했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에 분노한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박영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SBS, KBS, MBC, CBS, YTN, MBN이 동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투표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 마음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틀 후 4월 7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투표란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뽑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열띤 공방 펼쳐주신 두 분 후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